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서 각오와 비전을 연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선거구 중 하나인 부평갑 정유섭 미래통합당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섭입니다. 자, 당당하게 경선을 통과해서 재선 도전을 받아내셨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부평갑의 기호 2번 정유섭 후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재선 도전인데요. 지난 선거 때 26표 차이로 됐기 때문에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저 자신의 문제보다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3년간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으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 순위가 작년에 12위, 금년에 13위 계속 퇴보할 겁니다. 이 경제 실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총리에게 물었어요. 3년 동안 잘한 정책이 있느냐? 경제정책에서. 답변 못합니다. 그만큼 경제를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퇴보시키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우리가 정치라는 목적은 부국 안민입니다.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갖고 있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놔서 대립, 갈등하게 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호된 회초리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출마의 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선 의원이다, 재선 도전이다라면 깜짝 놀라실 만큼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인천시당 위원장 또 원내 부대표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과 의정 활동 성과를 본인 스스로 좀 자랑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3년간 그 원내 부대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원내 대표를 모시면서 원내 전략 수립에 참여를 했고요. 인천시당 위원장 하면서 인천시당도 이끌었고요.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이 정부에 그것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성급하게 올리면 안 된다 하는 문제를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소기에 경일깁니다.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 정부가 탈원전 발표하자마자 그날 정론관에 가서 우리가 원전을 한 이유가 있다. 값싼 정비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산업국가로 가기 위한 건데 우리가 산업국가인데 어떻게 탈원전을 하느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의 초대 간사를 맡으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위성정당을 한다. 위성정당을 누구든 만든다.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만들면 민주당도 만들다, 위성정당을. 그걸 제일 먼저 경고를 했음에도 이거를 이 무법정부가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단체 의원들하고 합해가지고 4+1라는 걸 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제가 그래서 그때 대표 발의한 게 국회의원 30명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자, 이런 식으로 비례할 거면 진짜 비례 없애야죠. 그게 이제 제가 정치개혁 특위 간사로서 한 거고요. 지역개발, 지역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GTX-B 노선을 예타를 통과해서 확정을 했다. 그래서 그 GTX가 송도에서 부평을 거쳐서 부천을 거쳐서 여의도 쪽으로 간다. 그다음에 부평의 제일 큰 현안이 부평 미군기지입니다. 이거를 작년 말에 우리 정부가 돌려받는 것으로 확정을 줬다. 그리고 또 뭐 굴포천을 국가 하천화 했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 11번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든지 경찰학교 부지를 이제 체육센터나 또 노인 문화센터나 또 영유아 보육센터로 이렇게 유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지역사업에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을 공통 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하신 이제 캠프마켓 반환 이전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부평 갑의 미래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아주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보강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부평에서 미군 기지가 반환이 되면 바로 이제 아파트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회색 도시만 됐잖아요. 이제 남은 공간이 이 부평 미군 기지입니다. 예. 이 부평 미군 기지는 우리가 그 중앙정부하고 받으면서 이게 10년간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 그대로. 그다음에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녹지 공간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이거는 이제 시민 참여 미군 기지에 대한 시민 참여위원회에서 민간이 이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문화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문화 예술 교육 공간으로 공원으로 해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오면 예. 이제 부평에 이제 명품 공원이 하나 들어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부평의 미군 기지가 L자축을 형성해요. 녹지의 L자축. 네. 그 보급단부터 부영공원, 미군기지, 부평공원, 또 희망공원, 또 인천대공원까지 예. 가족공원 계열. 예. 이 L자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예. 요게 이제 완성 공간이기 때문에 이 L자축 공간이 제대로 조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부평에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육군 3보급단 군부대 재배치 관련 내용인데, 이 군부대가 통합되는 지역인 부계동, 일신동 주민들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가중될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군부대가 이전하는 상곡동은 지역 활성화 방안을 원하는데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이 있을지요? 지금 이제 이 3보급단 이전 이 문제는 인천시와 국방부 간에 이제 협의가 된 건데요. 예. 제가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3보급단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예.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민간협의회도 이것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상대적인 옮기는 지역에서는 뭐 찬성을 하지만 또 옮겨오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옮겨오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쪽에 도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1차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거기 보면 군부대가 있어갖고 헬기장이 있어갖고 소음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관을 충분히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한 다음에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삼보급당 부지도 과거처럼 군부대 부지가 들어오면 그냥 막 아파트 업자한테 줘서 짓지 말고 예. 이걸 진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좀 시민 친화적,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시와 제가 무슨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 시와 같이 협의하고 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평이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데, 사실 그 부평역, 부평시장 중심의 부평동 일대 상권, 또 한국GM 중심의 청천동, 갈산동 일대 부평산단, 이 지역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쇠락세를 보이면서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바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부평도 동인천, 주안처럼 구도심화돼 가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평의 인구가 4년 전보다 한 4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부평이 이제 매력적인 도시로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평시장을 전부 관광형 시장, 촉거름 시장 지정해갖고 상당히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예. 받아서 외관성으로는 많이 됐습니다만은 요번에 또 코로나 사태하면서 그런 상권이 지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극복된 다음에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부평 산단 문제는 이제 너무 이게 노후화돼 있어서 노후 산단을 다시 신규 산단으로 고도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계속적인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네. 노후 산단을 고도화해야 되겠고요. 부평 한국 GM도 이게 지금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중점을 기울이는 게 부평의 혁신성장밸리라고 해서 중기벤처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거하고 그 창업센터, 교육센터 이걸 부평에 좀 유치해 가지고 신기업들 또 청년들이 창업하고 그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은 이제 앞서서 언급했던 GTX B 노선과 관련된 얘기인데 조기 착공을 내걸고 계십니다. 현재로서 예상은 이제 2022년 하반기 착공인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제 GTX-B 노선은 작년에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내년에 끝나면 그때 만약에 그때 또 실시 설계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이게 1년 딜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 민간 투자 사업자 지정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때 하게 되면 예. 늦어지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할 때 실시 설계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지정도 이제 시작해 나가겠다. 시작해 나가면 그만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빨라지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2026년도 준공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6개월이나 1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예. 자, 부평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7호선이 닿는 그런 지역인데 예. 9호선은 저희가 이제 급행 노선이 있는 거 아는데 7호선은 그렇죠. 급행 노선을 추진하시는 얘기거든요. 7호선이 이게 이제 지하철 2호선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타는 지역인데 아주 길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종점까지 시간이 한 100분 걸립니다. 수락산에서 부평구청 정도인가요? 그렇죠. 예. 장암에서 부평까지 100분이 장암이죠. 걸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급행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작년에 예타를 해봤더니 1.84 정도 나왔어요. BC가. 네. 그럼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급행을 하면. 그러면 70분 이내로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30분 정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부평 구민들이 서울에 진입하는데 훨씬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게 BC가 괜찮기 때문에 한 5군데 정도 이게 회차로만 만들면 급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천 부평 갑선고고 앞서서 이제 지난 20대에 한 30여 표, 재검까지 한 아주 피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초선에 성공을 하셨는데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일 경쟁당 후보를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전략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선거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후보 대 후보가 아니라 당대당의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자꾸 코로나에 가려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이제 모든 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게 저희는 엊그제 우리 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름이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서 거기서 산무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네. 산무, 무능, 또 무치, 무법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무능하죠. 경제를 이렇게 퇴보시켰는데 그리고 무치, 조국 사건 보세요. 분명히 표창장을 위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제받았는데 장학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펀드 잘못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치 정권이고요. 그거 창피해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법 정권입니다. 아니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 다 무시하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런 산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거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인천 부평 갑이 왜 정유섭 후보 현 의원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지 지역민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6표 차로 됐습니다. 제가 부평에서 태어나서 부평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27년 동안 또 아까 뭐 제가 소득주도 성장 문제 그리고 선거법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특화된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민생을 살필 수 있는 민생 전문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평에서는 제가 제일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서 꼭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잘못하면 선거에 이기면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해서 그 정책을 그냥 밀고 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소득주 성장이 잘못됐구나. 또 탈원전이 잘못됐구나. 뭐 이런 그다음에 조국 문제를 잘못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경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으십시오. 조국보다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으십시오. 그렇게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21대 총선 인천 부평갑 미래통합당 정유석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